네, 안녕하세요. 아시티비 팀장입니다. 요즘 재건축 아파트 추가 분담금으로 전국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10억이 넘게 추가 분담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재건축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제 공사비 문제와 시공사의 갈등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20년이 이제 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높은 시공단가와 이제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전처럼 재건축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간 개발과 다르게 재건축 사업은 위헌성이 있어 장기간 사업이 진행이 안 돼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대구의 한 아파트를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대구 최초의 주공 아파트인 송현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여 지어질 예정인 달서구 상인동 797번지 1원 세대수 1498세대 11개동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대단지입니다. 좋은 입지와 추가 분담금 없는 재건축 아파트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개발을 하려고 했던 상인 센트럴 자이였으나 일부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 1억 9천에서 4억으로 2배의 추가 분담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7억에 사서 분담금 4억 나오면 10억이 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1년 3개월 동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지로만 보면 더블역세권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롯데백화점과 학군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북기계공고, 대구상원고, 대구하이텍고, 상원중, 월청초등, 대서초등, 대남초등, 송현초등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던 2400세대 대단지 화성파크드림이 2010년 입주해서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던 시기였죠. 입지는 대구 사람들도 인정하는 좋은 자리라고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 사업 초기 2017년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분양만 제대로 되면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라서 공사비 3,200짜리 수주, 유명 브랜드인 일군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경쟁이 붙어 서로 사업 수주를 막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를 하기 위해서 홍보 자료를 보면 3, 4개월 동안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이익을 더 남기겠다라는 내용, 미분양 시 100% 건설사에서 직접 인수하는 대물인수 조건과 미분양 시 조합원들이 책임을 떠안지 않는 분양불 방식,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 공사비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경쟁했고 GS건설에서 사업 수주를 따냈습니다. 시공사가 GS건설 자이 브랜드로 선정되면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년에 몇천만 원씩 올라가고 조합원들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이주비 LTV 100% 보장, 세대당 평균 1억 원 추가 지원, 기본 이주비 60%는 무이자 대여, 금리도 최저금리, 추가 지원 40%는 GS건설에서 이자 부담. 이 조건에 계약 안 할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아파트가 철거되고 1억 4천만 내면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조합원들은 모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시공사 측은 자신만만했죠. 한강 이남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짓겠다고 말이죠. 호텔급 스카이 라운지, 화려한 조경, 대형 헬스장, 대형 수영장 등. 그러나 철거 후 1년 3개월이 지날 동안 아무 진행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공사 측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계약 방식 기존 분양불에서 기성불로 전향을 하고 기존 계약 공사금액 21년 3월 평당 429만원이었으나 시공사 측 제한 평당 642만원, 평당 213만원 오른 가격이죠. 기존 공사기간 33개월에서 42개월, 2개월 늘린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분양불 조건은 공사비를 분양 수입을 통해서 충당하여 초기 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공사 비용이 높고 분양률이 저조하면 공사비 미수 위험이 있어 시공사가 리스크가 있고, 기성불 방식은 조합이 대출로 공사비 마련 후 공정률에 따라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기성불은 조합 방식인 분양불보다 전체 공사비의 5에서 10% 절감되는 대신 조합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을 대출이자 부담이 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는 것인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높아 처음 조건으로는 건물을 못 짓겠다고, 조합 입장에서는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변경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추가 분담금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말이죠. 저도 생각했을 때 조합은 사업 시행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시공사가 오랜 경험으로 했을 터인데 예상을 하고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계약서라는 게 왜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 조건 공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조합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되더라도 조합원들의 잘못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계약 위반 아니겠습니까?
시공사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뭐 코로나 및 전쟁 등으로 물가가 높게 상승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행사가 요구한 조건대로 한다면 기존에 1억 후반 정도면 내 집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4억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전에 사례를 보면 서울의 경우 뭐 추가 분담금 5억을 내든 10억을 내든 시간이 지나 분양가보다 시세가 더 올라가 있는 단지가 있었는데, 상인센트럴 자이 경우 예상가가 조합원들 분양가 84제곱 약 6억 중후반 정도, 일반 분양가 84제곱 약 7억 중반에서 한 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통상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20% 정도 높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가장 근접한 화성 파크드림 1, 2단지가 84제곱미터 기준 최고 6억 3천까지 올랐다가 현재 실거래가 4억 중후반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최근 월배 3년 그린 코아 9평 현재 실거래 6억 초반 정도, 현실적으로는 3년 안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시세가 6억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 분양가 7억 중반 8억은 월배 쪽에서도 거의 최고가 아파트거든요. 거의 뭐 수성구 입지 아파트 수준인데, 분양가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일반 매물은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을 주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낸 금액보다 판리 시세가 더 낮아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계약 내용이 있으니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다고 해야 하지만, 기존 시공사가 법적 계약 해지 절차도 밟아야 하고 다시 시공사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도 못하고 사업비가 계속 지출이 될 겁니다. 또한 그때 당시 계약 조건 공사비로는 지어줄 시공사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사와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곳의 경우에는 이미 철거가 되고 입주민들이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었으면 다른 곳에 이미 집을 사서 갔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이제 오늘 한번 둘러봤는데,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법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필요할 듯 합니다. 평생 뭐 재산이라고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정부에서도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완화 정책을 급격하게 푸는 것보다 현재 이 시국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기본 체계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풀어나가는 대한민국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